저는 2026학년도 서울 중등임용 수학교과에 최종 합격한 변민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수학교과의 정현민 교수님 말고도 김민아 교수님이랑 설보영 교수님 강의도 같이 들었는데 지스쿨에 각 교과별로 가장 좋으신 교수님들이 모두 모여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9월 정도 되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강의도 많이 개설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수님들끼리 이렇게 교류하는 강의도 많이 열어주셔서 다양한 교과를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지스쿨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현장 모의고사 참여했었고요. 아무래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1차 시험과 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봐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고 또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고민 없이 참여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시험을 목표로 거의 1년을 달려가다 보니 당일날 먹는 것까지도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지스쿨 현장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에 제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 것까지도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좋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3학년 마치고 군 휴학을 2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으로 복학을 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아무래도 공부에 공백이 조금 있었다 보니 공부하는 과정에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쌓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염두해서 주변 합격하신 선배분들이나 인터넷 합격 수기 같은 거 여러 개 찾아봤는데, 모두 이제 정현민 교수님께서 개념 기초를 잘 닦아주신다라고 해주셔서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었고, 실제로 1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진 개념 강의를 통해서 제가 학부 때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까지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점수로서 드러났던 게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6월에 현장 모의고사에서 참여를 했는데, 그때 내용학에서 아마 5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7, 8월 문제풀이 강의도 듣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개 잘 성장해서 또 9월에 이루어진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그래도 내용학에서 항상 30점 이상 정도를 제가 획득할 수 있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자신감이 되어서 1차 시험 때도 제가 내용학에서 상당히 고득점할 수 있었던 추진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1년 공부하면서 단연 교재가 가장 구성이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월부터 6월까지는 전공 수학 10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 강의를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과목 수가 많다 보니 그 양을 조절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초수생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필요한 내용을 방대한 양을 또 컴팩트하게 잘 줄여서 교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고, 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7, 8월에서는 문제풀이 교재로 이제 저희가 또 수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응용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로 잘 구성을 해 놓으셨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7, 8월에 있는 문제를, 배웠던 문제들을 이렇게 또 9월 모의고사에 잘 연계해서 출제를 하셔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배움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까지 유기적으로 잘 조직된 강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6개월의 개념 강의가 투자되다 보니까 1월부터 한 4월 정도까지 공부한 내용이 또 한 7월 정도 되면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걸 많이 걱정을 해서, 저는 학습 내용을 이렇게 한번 들었다 하면 제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배웠던 걸 끊임없이 다시 계속 개념 강의를 복습하는 식으로 스스로 공부를 지속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현민 교수님이 만들어주신 교재가 회독하기에는 정말 좋은 교재 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내용학에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인강을 듣긴 하지만 그래도 인강 외에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현민 교수님이 올려주시는 인강은 그래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를 넘기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배속 기능도 잘 활용을 해서 공부를 했었고, 나머지 4시간은 인강에서 들은 내용을 스스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식으로 공부 루틴에 넣어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교육학, 수교론, 내용학을 하루 안에서 한 1대 1대3 정도의 비율로 나눠서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린 순서대로 하루 안에서 교육학하고 수교론을 먼저 공부하고 그 이후에 내용학을 공부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교육학에서 설병 교수님이 강조하신 게, 교육학이라는 게 중요한 교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전공 공부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도 많이 하셔서, 저도 이렇게 시간 배분을 교육학 때 전공이 1대
4가 넘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했던 설보현 교수님의 조언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설보현 교수님께서 이렇게 교육학 내용도 잘 가르쳐 주시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수험생으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나 또 위로나 동기부여 같은 말씀도 너무 잘 해주셨던 게 처음 수험 생활을 겪어보는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교론에서는 김민하 교수님께서 주변에 후기가 좋아서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번 임용 시험에서도 김민하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돼서 제가 또 그 덕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또 김민하 교수님이 항상 1월부터 강조하셨던 건 항상 마지막에 잘 보는 수험생들은 그래도 개념 해독을 많이 한 학생들이더라 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게 저도 늘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저도 수교론 개념을 저만의 한 12일 정도 루틴을 만들어서 11월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해독했던 것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것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전공 10개 중에 복수 해석이라는 과목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8월까지 문제풀이 강의를 모두 듣고 소위 수험생들이 해석학이나 대수학 또는 뭐 위상수학처럼 어려워하는 과목들도 내가 잘 이해를 하게 되었구나 라는 확신이 좀 들었는데, 복수 해석학은 8월 마지막까지도 정말 감이 잘 잡히지가 않아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현민 교수님께서 문제 푸시는 과정이나 사고 과정을 잘 관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현민 교수님께서도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어야겠다라고 감을 바로 잡으시기보다는 그냥 계산을 조금씩 해보시면서 다양한 방법을 빠르게 시도하는 것이 좀 좋은 전략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잘 반영을 해서 복수 해석은 내가 한눈에 문제 푸는 방법을 좀 설계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빠르게 여러 번 시도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바꿀 수 있었고, 이게 실제로도 9월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는 데 도움이 됐고,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복수 해석학 문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1차 시험 100점 중에 내용학이 가져가는 비율이 56점인데 6월 현장 모의고사보다 실제 1차 시험에서 그래도 점수가 거의 30점 이상 올랐는데, 그 내용학에서 어떻게 그렇게 점수가 많이 오를 수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단연 7, 8월에 있었던 문제풀이 강의가 가장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처음에 아마 푸실 때는 다들 어려우실 수 있을 텐데, 저도 처음에 풀 때 굉장히 어려웠고요. 근데 이거를 반복해서 풀다 보니까 그래도 그 문제 유형을 어느 정도 익히게 되면서 문제 푸는 자신감도 얻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섞여 있는 다양한 수학적 개념들도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면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좀 내실 있게 다지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이게 9월에 있는 모의고사 성적 상승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것에 자신감을 주는 게 가장 컸던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제로도 1차 시험 현장에 가서도 자신감 있게 답안을 써 내려가는 게 가능했던 것 같고, 현장에서도 제가 시험을 보는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긴장이 되는데 몰입해서 풀기 시작하니까 정말 제가 현장에서 1차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푸는 기분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임용 시험이 이렇게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문제를 보고 답안지 바로 푸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현장에서는 볼펜을 사용해서 기입하기 때문에 수정하는 과정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서 저는 일단 가로로 두 줄을 나눠서 쓰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 이게 현장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아끼는 데 크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었던 팁은, 수학 문제가 4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풀이 과정 없이 답만 적어도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제가 몇 가지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뭔가 확신을 갖고 답을 찾지 못했더라도 과감하게 답을 적어내는 게 있다면 아마 어디선가 이렇게 부분 점수라도 얻을 수 있는 게 꼭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6월까지는 그래도 먼저 하루의 시작을 내용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교론 교육학을 봤었는데, 아무래도 내용학이 좀 뇌 에너지 소모가 많다 보니까 뒤에 하는 수교론 교육학 공부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학부터는 오전에 수교론 교육학을 하고 그다음 오후에 내용학을 하니까 훨씬 에너지 사용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전반적인 공부의 효율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임용 공부를 하려면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에너지가 좀 쓰이게 되는데, 저는 그래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이 레이스에서 전반부니까 너무 처음부터 달리기보다는 좀 페이스를 올리는 식으로 공부를 해보자라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또 정현민 교수님의 1월부터 6월 강의가 이렇게 너무 좀 하드코어하지 않고 필요한 개념을 차근차근히 정확하게 쌓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강의라고 생각을 해서 제 1년 공부 계획과 상당히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고,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으로 접어들면서 또 문제풀이 강의가
개강이 됐었는데 또 그때는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방대한 문제양을 폭넓게 다뤄주시는 문제풀이 강의가 또 여름방학의 기간과 정확하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를 다니면서 임용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현민 교수님의 1년 커리큘럼이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잘 맞춰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공강 시간 같은 걸 잘 활용을 해서 평일에는 하루에 한 4-5시간 정도를 했던 것 같고, 또 하루가 이제 전체가 다 공강인 날이나 주말에는 그래도 오전 9시부터 한 밤 21시? 한 12시간 정도는 투자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모두 공부에 할애한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밥도 먹고 휴식도 분명히 있었고요. 아마 학교를 다니시는 4학년 분들이시라면 봄 정도에 아마 교생 실습을 한 4주 정도 다녀오실 텐데, 그 기간에는 아무래도 조금 몸에 좀 무리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기존에 배웠던 개념들을 복습하고 암기한 내용을 까먹지 않는 식으로 한 하루에 2시간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시험이 11월 말에 마무리가 되고 일주일 정도 휴식하면서 2차 스터디를 같이 할 사람들을 학교에서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명 정도 한 조를 구성을 해서 수업 실현과 서울 면접을 준비를 했었고, 또 수업 실현은 이렇게 지수쿨의 김민아 교수님이 2차 대비 강의를 또 바로 열어주셔서 바로 신청을 하고 활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김민아 교수님 수업 실현 자료가 상당히 좋은 자료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서 스터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수험 생활이 건강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2025년이었습니다. 몸 건강도 꾸준히 운동하시면서 잘 챙기시고 또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21시를 넘어서는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저만의 철학을 1년 공부하면서 정말 칼같이 지켰는데, 저는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21시 넘어서는 뭐 하고 싶으면 밤 산책도 조금씩 하고, 야식 먹고 싶으면 야식도 먹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도 보는 저만의 휴식 시간을 좀 만들어 주었던 것이 또 1년을 버텨내는 가장 좋은 원동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도 너무 스스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가둬두려고만 하지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병행하면서 해야 공부도 더 잘 된다라는 마음에 어느 정도의 여유는 가지시고 하시는 것을 저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11개월의 레이스가 공부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니까 저는 먼저 이렇게 교사가 되어서 교단에서 교사로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